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통이라는 단어,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쓰고 또 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통 무슨 요리, 정통 무슨 치료 등등 이 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신뢰를 보내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문학계나 학계 그리고 예술계 등에서도 이런 정통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통이 아니다, 혹은 그런 작품은 정통이라고 볼 수 없다 등등이 바로 그런 예인데요. 이런 논란이 편견에서 비롯되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인 노벨상이 바로 이런 편견을 깨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폭싱어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Knocking on Heaven's Door 등등으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리고 우리나라 저항음악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사실은 정통 논란이라는 것이 때로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물론 그리고 때로는 특정 작품, 특정 분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편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이에요. 저는 자다가 갑자기 긴급뉴스 이 알림 소리 듣고서 뭔가 들여다봤더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었던데, 이 해외여행 다녀온 울산의 한 석유화학 업체 퇴직자 부부들이 탄 관광버스,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0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죠. 글쎄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참사 소식인데요. 네, 이 역시 인재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드네요. 이 타이어 펑크가 나면서 총돌 사고가 나고 이제 마찰을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졌는데요. 이 도로 위에 파편 등으로 타이어가 파열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노후되거나 이 찢긴 타이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이제 어젯밤 10시 11분께 이 경부고 고속도로 언양 분기점에서 경주 IC 방향 1km 지점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대구공항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이 한화케미컬 퇴직자 부부 등 모두 이 20명이 탄 관광버스, 이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이 갓길의 콘크리트 방호벽, 마침 이제 거기가 좀 차선 확장 공사 중이어서 확장 공사 중인 이제 차선과 이 말하자면 이 도로를 분리하는
이 시멘트 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그 부딪혀 쏠리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관광버스 사실 그 전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출입문이 방호벽에 막혀서 열리지 않아서 이 불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그 나오지 못해서 피해가 이제 크게 늘었죠. 그래서 이 탑승객 가운데 10명은 관광버스 그 창문을 깨고 이제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7명은 이제 중경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죠. 진짜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이, 참, 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말이죠. 그 너무 안타까워요. 아유, 참. 그리고 좀 이제 화제를 바꿔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다시 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했고 또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 수위도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죠? 네. 박근혜 대통령 어제 그 북한 김정은 정권 체제를 그 지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북한 주민들의 그 탈북을 권유했는데요. 어제 이제 그 청와대에서 열린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이 해외 자문위원들과 가진 그 통일대화에서 이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의 그 삶을 그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북한 주민들 향해서 그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북한 정권의 그 눈치를 보면서 그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이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를 더욱 그 공고화되는 그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북한 주민에 대한 그 박 대통령의 그 탈북 권유를 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이렇게 풀이가 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주 김정은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핵무기 완성되면 그 김정은이 죽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현상을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겠느냐인데요. 이 학은 네. 주시를 많이 해봐야 될 때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4번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었죠. 그죠? 여야 현역 의원 37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선거운동원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야권에서는 편파 기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일단 이제 이 37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좀 해방감을 좀 맛보고 있다고 하죠. 예. 네. 새누리당에서는 모두 그 13명이 기소가 됐고요. 반면에 그 더민주가 16명, 국민의당이 6명 등 그 22명입니다. 무소속 2명인데요. 그 여야 비율을 보면 그 13대 22죠. 네. 야권 당선자들의 지금 기소가 많다 보니까 이제 편파적 기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그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 영남 지역의 그 초재선 의원들이 그 대부분인 반면에 그 야권의 경우에는 더민주의 뭐 추미애 대표, 박영선 의원 등 이 중량급 인물들이 그 대거 포함됐습니다. 예. 또 이제 그 야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접전적 의원들이 많다는 점도 이제 지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2019년 그 19대 총선 때를 보면은 기소된 현역 의원 그 30명으로 그 새누리당이 13명, 무소속을 제외한 야권이 14명으로 좀 비슷했고요. 그 18대 때에는 이 새누리당과 그 야권과 이제 무소속 합한 인원이 그 각각 절반씩으로 좀 비슷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기계적 균형이 깨진 것만 가지고도 이제 야권에서는 좀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근데요, 이게 참 검찰도 물론 경찰이 여태까지 정적 중립성이 의심을 받은 그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연유가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숫자 맞추려고 그러면은 뭐 기소를 안 하든지 뭐 죄 없는 사람을 기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검찰로서 뭐 안 당연히 이제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이제 최경환 의원이나 뭐 저번에 이제 그 등등 이 친박 의원들이 뭐 후보 이제 사퇴 예. 후보 뭐 그 예, 출마 예, 지역 예. 변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혐의 처리한 것 등이 이제 그런 이제 대목들을 근데 참 아니 검찰도 참 곤란할 것 같은데 그 또 이제 친박 비박 이거 나눠야죠 새누리당. 맞습니다. 그죠? 이 예? 새누리당 안에서는 야, 이 비박들만 또 이제 기소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 기소된 그 새누리당 의원 그 13명 가운데 그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은 이제 1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박계나 혹은 중립 성향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검찰의 결국은 이제 신뢰성이 가장 그 관건입니다. 네. 그렇죠. 아휴, 그러고 어제 또 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게 뭐 이 때 아닌 성희롱 논란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주역은 그 얼마 전에 경찰 멱살 잡았던 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새누리당 한성규 의원인데 말이에요. 참 웃을 일은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들의 이제 품위
이 부분에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개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정치인들일수록 맞으면 언어의 품격을 좀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 그 종합감사를 하던 중에 그 한성규 의원, 더민주 유은혜 의원을 향해서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을 빚었죠. 네. 미루와 그 K스포츠재단 그 의혹과 관련해서 그 핵심 인물인 그 차은택 광고 감독에 대한 야당 의혹 제기를 이제 그 비판하던 중에 유은혜 의원 등이 이제 웃자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인데요. 유은혜 의원 곧바로 이제 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한성규 의원은 이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말을 한 것인데 다르게 느꼈다면 유감스럽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이제 그 불을 더 이제 지피기도 했는데요. 유은혜 의원과 그 야당 의원들 이제 거세게 반발을 하자 결국 그 한성규 의원이 그 사과를 이제 표명을 했는데 유은혜 의원은 그 개인声明을 내고 이 묵과할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에 그 제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그게요.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이 발언 내용 자체 이게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한성규 의원 자체는. 그죠? 네. 자꾸 자기 얘기하는데 건너편에서 웃고 있으니까. 좀 냉수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네. 비웃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냥 정직한 언어로 네. 정직하게 이제 감정을 표출하면 오히려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자꾸 뭐 고소, 고발하고 윤리위 제소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동명이인을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 가수 밥 딜런이 선정이 됐죠. 아니 뭐 저도 말이죠. 어제 네.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그 밥 딜런 아세요? 그러길래 밥 딜런 잘 알지 그랬더니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길래 잘못 아니 들으신 그게 줄 무슨 소리냐고 이제 저하고 이제 제 이제 안 사람하고 예. 밥 딜런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나 하고 이제 보니까 올해 노벨 문학상 이제 수상자로 이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예. 네, 사실 참 이 밥 딜런, 네 이제 그 스웨덴 할리먼의 정말 깜짝 발표였는데요. 이 위대한 미국 가요의 그 전통 속에서 그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 이렇게 이제 그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 네, 대중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은 1901년 이상이 생긴 이후에 115년 만에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밥 딜런은 정말 그 세계적인 그 팝 가수이자 또 그 음유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블로운 인 더 윈 네. 이런 노래 좀 널리 알려져 있고요. Knocking on Heaven's Door. 네, 뭐 그죠? 템벌린 또 이런 노래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참신한 정말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와 함께 순수문학에서의 그 최고의 영예라는 그 평판을 가진 노벨 문학상이 그 대중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제가 네, 문제를 끌었죠. 그때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오늘 방송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통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대중성 있으면 정통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전 이번에 노벨 문학상이 그런 편견을 좀 깨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할리먼의 정말 그 굉장히 파격적인 그죠? 그런 선택이었죠.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한대수 씨라든지 김민기 씨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던 맞습니다. 저항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밥 딜런이 새로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사실 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요새 이 중국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요. 이거 상당히 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속 단정을 들이받아서 침문시키는 사건 이후에 여론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중국 측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이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상하이 대사관 총영사를 지내셨고 대통령 중국 특사를 지내셨죠. 구상찬 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고속단정 침몰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이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나라 해경도 함포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국은 우리한테 미친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죠. 네, 국교 정상화된 게 23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중국이 우리 쪽에서 엄청난 어선들이 들어와서 이제 불법 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도 보다 못한 우리 양국 정부가 20여에 걸쳐서 이제 마라톤 대전 끝에 어로 협정을 발효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측 월경으로 완전히 이제 사문화된 거 돼버렸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뭐 고속 단정을 정면을 받아버리고 침몰시키는 뭐 이런 행태. 중국 그 자국 내에서는 이 경찰 선박을 침몰시키면 사형을 시킵니다. 중국 형법 119조에 의해서. 예. 그럴 정도로 엄격하게 적응하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해경 선단을 이렇게 들이받아서 침몰시키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만행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이제 중국 어선의 형태를 보면 말이죠. 어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폭해져 있습니다. TV나 이런 뉴스 자료들, 영상 자료들을 보면 뭐 칼, 도끼, 쇠파이프 이런 거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1년에도 우리 인천 해경 특공대원 한 분이 이제 중국 선장이 위조하게 돌아가셨고요. 또 2008년에도 목포 해경에서 우리 해경 한 분이 이제 중국 선의 해머에 머리 맞아 숨졌습니다. 그때도 이제 접근 단계부터 이제 총기 사용, 강경 대응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지만,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날로 이게 해적 수준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빨리 이제 해소를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이 이제 해체가 되어가지고 국민 안전처 소속으로 격화되는 바람에 진압 또 전투 진압 장비 뭐 이런 예산이 뭐 아주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여튼 또 현장에서는 이게 외교 문제가 될까봐 뭐 이렇게 좀 현장 대원들이 망설이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뒤를 우리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줘야죠. 네. 현장에서 그런 걱정까지 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정부가 그만큼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진압 시의 모든 사고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죠. 대응하라. 뭐 이런 지도자. 그렇게 해야죠. 현장에 있는 현장 대원들은요. 이 사건이 나면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사유수를 써야 되고 골치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꼬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맞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강력 대응해라. 이러는 지도자가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강경하게 이제 나간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환구시보라는 게 사실 중국은 다 관영 매체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관영 매체인데 한국 정부가 미친 거 아니냐. 국가 전체의 민족주의 집단 발작이다. 이거 아니 이게 왜 이럴까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전 이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황구시보에 대한 우리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황구시보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큰 언론사는 아니고요. 정부 입장을 앞장서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선전 매체 일종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 황구시보의 논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럼 일단 어쨌든 중국에 그런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죠. 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대국에 대한 뭐 대국 이미지도 있고 또 그렇지만 결국 사드 문제로 한국과 중국 간에 이제 벌어진 사이
예.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이 불법 오버 활동 때문에 뭐 발생한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강경 태도로 나가는데요. 예. 이게 결국 그 중국의 뭐 시진핑 주석과 또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에 그 대국 불기라든지 뭐 이런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국의 그 뭐 횡포 뭐 이런 것도 조금 포함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시보가 작은 언론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민일보의 자매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인터넷 네. 특히 이제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황구시보.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거론되는 얘기도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 물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죠. 네, 황구시보와 인민일보는 자매지긴 하지만 그 경중이 다릅니다. 물론 뭐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 그래서 황구시보는 앞장서서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뭐 그런 입장이어서 황구시보에 너무 우리 언론이 이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사드 때도 그랬거든요, 황구시보.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제가 뭐 황구시보를 가볍게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 중국 그 정부의 메인은 아니다는 거고요. 다만 황구시보가 젊은이들이라든지 혹은 중국 인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언론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하간 황구시보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대국의 일종의 횡포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이 한포 쏘면 보복을 초래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선원들 다 체포한 다음에 어선을 그 자리에서 폭파시켰거든요. 네,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고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러시아는 한 명 실종됐었어요. 그랬었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중국 불법선이 우리 한국만 이렇게 불법 어로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불법 어선들 한 대만 폭파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고요. 그다음 일본이나 베트남, 필리핀 같은 데서 이미 중국 어선에 발포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말씀하셨듯이 인도네시아는 해경이 아닌 군이 발표를 해서 불법 어선들을 납포했고요. 또 3월에는 아르헨티나 해군이 우리처럼 경비를 들여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어선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받으려 하자 바로 발표를 해서 침몰을 시켰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강경 대응이죠. 우리 한국도 이제 중국과의 여러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장 대응이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현장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도 이제 강경 대응, 당당한 외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당당하게 이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외교적으로 푼다는 등 벌써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뭘 하고 나가지고 외교적으로 풀든지 말든지 해야죠. 맨날 당하고 나서 외교적으로 푸는 게 이게 푸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중국 특사를 지낸 구상찬 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지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김윤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 축제 한마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가 함께합니다. 2.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입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틱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썰썰.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 저희가 어제 아침에 전해드렸었죠. 올해 들어서만 벌써 한국인이 이렇게 필리핀에서 살해된 건수가 4번째고요. 사망자는 총 6명에 달합니다. 자, 그래서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 정진규 심의관 연결해서 우리 정부 계획은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은 있는지, 현재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의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3명 모두 한국인인데요. 그죠? 네. 이 사람 관광객들입니까? 아니면은 현지 우리가 사업차나 혹은 뭐 이렇게 간 분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네, 지난 8월 달에 예. 필리핀 쪽으로 입국하신 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단기 관광객은 아닌 것 같고, 예. 약간 좀 오랜 기간 체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예. 교민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우신 그렇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왜 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나요?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분들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실제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한 20km 떨어진 사탕수수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앙헬레스라고 그 주변에 인구 한 30-40만 정도 되는 중부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한국인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예. 그 지역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좀 작은 지역에서 발견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시신이 결박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예? 이 결박이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수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 이분들의 시신이 살해된 이후에 옮겨졌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살해됐는지 이 부분은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부분이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어저께 그 우리나라 경찰 과학수사팀이 파견돼서 네, 필리핀 경찰하고 공조 수사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현지 경찰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해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보복 범죄, 단순 강도,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어떻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필리핀은 굉장히 그 통부살인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총기 소지가 비교적 자유롭고 느슨하기 때문에 또 우발적인 범죄도 또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 이 강도들은 결박하고 죽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손목을. 예? 우발적인 살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결박이라는 측면은 그래서 살인의 동기에 관련해서 결박이라는 측면을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필리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해를 했다든가 납치를 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다가 살해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예. 이번 경우는 이렇게 목격자도 지금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결박된 분들이 아주 외딴 지역에서 이렇게 살해돼서 발견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생됐던 사건들하고는 굉장히 양상이 다른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도 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도 관련 전문 수사관들을 급파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교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필리핀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 얘기는 역으로 따지면 과거에 필리핀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의 피격 사건은 결국은 한국 사람들끼리 얽힌 원한 관계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2012년부터 발생한 사건들을 쭉 보면은요. 예. 2012년에 6명, 2013년에 12명, 2014년 10명, 2015년 11명. 이렇게 좀 되게 10명 내외의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관광객, 순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원한과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지인이 우리 국민이 굉장히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강도살인을 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보다는 대개, 계획된 우리 국민들 간의
계획된 그 살인 사건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필리핀 여행 좀 주의 경보 내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지금 필리핀은 전역이 지금 여행 주의 또는 금지 구역으로 이제 2단계부터 3단계 이렇게 내려져 있고요. 또 심지어는 금지된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져 있을 정도로 저희가 여행 단계를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 여행객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바로 이어서 약 한 1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계속 많이 가시는구나. 많이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주의할 점 같은 거 말씀해 주실 거 있어요? 필리핀 만일 간다면 간단하게? 네, 필리핀은 아무래도 치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유로운 나라이지만 반면에 굉장히 많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불법 총기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총기도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약 10만 정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총기가 많고 또 적은 비용으로 청부살인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한 관계가 생기면은 또 청부살인을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도피 사범들이 필리핀에 많이 가서 그래서 2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현지 교민들 간의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지금까지 살인 사건에 많은 원인이 되어 왔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필리핀 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좀 이렇게 그분들의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자유외동포 영사국의 정진규 심의관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